대한민국 항공의 엔진 역사상 전례 없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국산 엔진이 마침내 1950도라는 경이적인 최고 온도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미국의 F414 엔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넘어서는 성능이며,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인 고성능 전투기 엔진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군사 전문 매체들과 글로벌 항공방위산업계는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터빈 블레이드 내열 기술을 한국이 정복했다는 사실은 곧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국 엔진에 100%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KF-21은 이미 첫 비행 이후 압도적인 안정성과 기동성을 입증했지만, 이번 국산 엔진의 성능 공개는 그 모든 평가를 새롭게 뒤집었다. 기존에는 F414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번 엔진은 연료율과 추력에서 모두 2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연소 온도 1950도는 엔진 내 주요 부품의 내열 한계치를 상징적으로 뛰어넘는 수치로 고온 환경에서도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5번째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KF-21이 더 이상 미국의 엔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항공주권 국가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엔진의 핵심은 바로 14구성과 초합금 소재다. 한국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소재 개발에 몰두해왔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합금 구조는 19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1950도라는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관리 기술을 입증했다. 미국의 군사 분석기관조차 놀라움을 표시했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 그룹은 한국이 F414의 기본 프레임을 넘어서 자체 구조를 설계하고 고온 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은 사실상 엔진 독립선언이다라며, 이 기술은 단순히 KF-21뿐 아니라 향후 무인 전투기, 초음 속 순항미사일까지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엔진의 등장으로 KF-21은 이제 완전한 자립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입 부품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유지비 절감과 부품 수급 안정성이 확보된다. 국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이미 KF-21의 수출 모델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공동 생산 및 기술 협력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성과의 의미를 군사 관계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KF-21의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 그 자체다. 1950도라는 수치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이 녹아있는 숫자이며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이 한마디는 현재 한국이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제 KF-21이 미국산 F-35,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국산 엔진의 탄생이었다. 한국은 단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까지 스스로 뛰게 만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KF-21 국산 엔진의 1950도 돌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항공 엔진의 심장부, 즉 연소실의 한계를 완전히 재정의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은 고온의 연소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이때 온도는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한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연료 효율이 높아지고 추력도 강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재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엔진 전체가 녹아내릴 위험이 있다. 과거까지 한국은 이 문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다. 터빈 블레이드의 내열 소재가 완벽히 확보되지 않아 고온 연소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산 엔진 프로젝트에서 한국 연구진은 놀라운 해결책을 내놓았다. 기존 니켈 합금 대신 초고온 세라믹 코팅 기술과 신형 단결정 합금을 결합해 19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 없이 견디는 구조를 구현한 것이다. 이 기술은 단순한 내열 문제를 넘어 항공 엔진의 수명과 효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연소 효율이 높아지고 연료 소모는 줄어든다. 이는 곧 장거리 비행 능력 향상과 유지비 절감을 의미한다. 즉 KF-21은 같은 연료량으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오래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기술이
완전한 국산 기술이라는 점이다. 핵심 소재인 초합금 블레이드, 정밀 냉각 채널 설계, 열 처리 공정, 그리고 코팅 공법까지 모두 국내에서 독자 개발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단일 부품 하나만이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던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 기술만으로 완전히 재현된 셈이다. 이 성과의 뒤에는 수천 명의 연구진과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존재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국항공우 주산업, KAI,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축이 되어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을 거듭했다. 초기 실험에서는 블레이드가 녹거나 터빈이 파손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연구진은 오히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냉각 구조를 개선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도라는 꿈의 온도를 달성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보고 한국이 단순한 조립국가에서 기술 독립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일본조차 아직 1900도 이상 내열이 가능한 터빈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엔진 제조사들도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1950도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단순히 높은 온도를 버틴다는 뜻이 아니다. 그 온도에서 연소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다. 즉, 동일한 연료로도 20% 이상 높은 추력을 낼 수 있다. 미 F414 엔진의 원상 추력 대비 효율이 100이라면 이번 국산 엔진은 최소 120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곧 공중전에서의 속도, 상승률, 그리고 기동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 성과는 향후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KF-21은 블록 1단계에서 F414를 기반으로 하지만 블록 3부터는 완전한 국산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다. 즉, 지금의 1950도 실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블록 3 진입을 위한 기술적 완성 선언에 가깝다. 한국은 이제 엔진 수입국이 아니라 엔진 수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확보되면 KF-21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F-16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에서 국산 엔진 버전 KF-21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함께 수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 바로 1950도라는 숫자다. 그 숫자는 한국이 이제 기술의 한계를 넘어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KF-21 엔진 개발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집념의 결과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항공 엔진의 조립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주요 부품의 설계도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했고 엔진의 심장부인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엄격히 수출 통제 대상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단 4개국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 국산 엔진을 위한 첫걸음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AI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심이 되어 세계 각국의 공개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며 0에서 시작했다. 시 제품은 추력 불안정으로 30초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었지만 그 실패는 오히려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연소실의 균열, 터빈 블레이드의 변형, 회전축의 진동 불안정 등 수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문제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했다. 고온 영역의 열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수십 가지 냉각 구조를 실험했고 새로운 합금 조성 비율을 찾아내기 위해 매일 밤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열 효율을 12%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2021년에는 연소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 이때부터 KF-21의 독립 엔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기존 F414 엔진을 단순 복제하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특히 압축기 단계에서 공기 유입량을 15% 늘리면서도 연소실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연소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추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엔진이 완성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설계였다. F414 엔진은 고온 가스를 견디기 위해 내부에 복잡한 냉각 채널을 두고 있다. 한국 연구진은 이보다 한 단계 진보된 중 미세공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초정밀 레이저로 블레이드 내부에 수백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 공기를 분사함으로써 온도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혁신적인 구조였다. 덕분에 블레이드 표면 온도는
기존 대비 80도 낮게 유지되며 내구성은 2배로 늘어났다. 엔진의 연소 효율을 좌우하는 연료 분사 노즐도 완전히 새로 설계되었다. 기존 미국식 설계는 대형 전투기 기준이라 KF-21에 과도한 열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자제어 분사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연소 중 미세한 압력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추력의 반응성이 향상되어 조종사가 스로틀을 움직이는 즉시 반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 책임 연구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처음 엔진을 돌렸을 때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진짜 제트음이 연구소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두가 울었다. 그 소리는 한국이 독립했다는 상징이었다. 이후 KF-21 엔진은 수많은 내구성 테스트와 고온 실험을 거쳤다. 700도, 800도, 900도, 그리고 마침내 950도에 도달했을 때 엔진은 단 한 번의 이상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설계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고온 금속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미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진의 구조적 단순화다. 기존 F414 엔진은 약 24,0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국산 엔진은 약 2만 개 수준으로 줄였다. 이 단순화는 유지보수 효율을 25% 이상 개선시켰고 전투기 운용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즉 단지 엔진의 성능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형 엔진 개발의 과정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의 도전, 그리고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 역사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한 1950도의 벽을 깬 엔진이다. KF-21 엔진의 구조적 완성도는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엔진은 단순히 기존 F414의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공기 흐름의 제어 방식과 터빈의 냉각 구조, 그리고 내열 소재의 조합이다. 한국 연구진은 이를 3중 구조 설계 혁신이라고 부른다. 첫째, 공기 흐름 제어 시스템이다. 기존의 F414는 공기 압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다단 압축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KF-21 엔진은 인공지능 기반 유동 해석을 통해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능동 제어 기술을 도입했다. 덕분에 공기 유입 효율이 15% 이상 향상되었고 고고도에서의 추력 유지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KF-21은 장시간 고속 비행 중에도 추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냉각 시스템의 혁신이다. 한국형 엔진은 다공성 합금 구조를 채택해 공기와 연료의 온도 균형을 정밀하게 맞춘다. 기존의 엔진들이 단순히 뜨거운 공기를 식히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엔진은 온도를 조절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 결과 연소실 내부의 온도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터빈의 피로 수명이 40% 이상 연장되었다. 이는 엔진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적 성과였다. 셋째, 소재 혁신이다. KF-21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노즐에는 초고온 합금인 니켈, 코발트, 탄탈륨 복합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 소재는 미국에서도 군사기밀로 분류될 만큼 희귀한 기술이다. 한국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 소재의 결정 구조를 완전히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세라믹 베이스 코팅을 추가해 내열 한계를 1950도로 끌어올렸다. 이는 세계 4대 항공 엔진 제조사조차 쉽게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이론적인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KF-21 엔진의 성능 테스트에서 열 효율은 기존 F414 대비 18%, 최대 추력은 21% 증가했다. 연료 소모율은 15% 감소했고 소음은 10% 줄었다. 전투기 엔진의 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전술적 가치로 환산할 때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KF-21이 소음 저감 엔진을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이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 엔진은 유지보수가 훨씬 용이하다. 모듈화 설계가 적용되어 부품 교체가 기존 대비 30% 빠르며 현장 정비팀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엔진을 분해하고 점검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의 실전 운용 측면에서 이는 매우 큰 장점이다. 실제로 KF-21이 완전 국산 엔진으로 전환되면 정비시간 단축과 부품 국산화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은 혹한기 고온 사막 등 다양한 환경 테스트를 수행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시동이 안정적으로 걸렸고 섭씨 55도의 사막 기온에서도 출력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엔진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수준의 내구성이다. KF-21은
이제 단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완전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엔진의 완성도가 향후 한국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미 ADD는 KF-21 엔진을 기반으로 한 축소형 터보팬을 개발 중이며 이는 차세대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의 추진체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엔진은 단순히 KF-21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중심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KF-21 엔진은 단순히 강력한 엔진이 아니라 기술 철학의 상징이다. 한국은 단순한 복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표준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표준이 바로 1950도라는 숫자와 함께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기술의 선도자임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KF-21 엔진의 독립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전략적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전투기의 엔진 N국가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F-35, F-16, F-18 등 세계 주요 전투기에 자국산 엔진을 공급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 체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기술로 완전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외교와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이번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F-414 엔진의 기술 기반을 제공했던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한국이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수출 협력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GE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독자 엔진을 상용화하면 아시아 지역의 엔진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국이 새로운 엔진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항공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엔진 국산화는 곧 방위산업 전체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전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투기 엔진까지 더해지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완전, 자립형 무기체계 국가가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와 드론 수출이 본격화되면 5위권 진입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엔진의 등장은 KF-21의 수출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엔진 독립형 전투기라는 점이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나 부품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유럽 내 최초의 KF-21 수입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엔진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 수출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방산 모델 2.0이라 부른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를 함께 수출하는 구조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F-3 차세대 전투기의 엔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1950도급 국산 엔진을 실용화 단계에 올려놓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형 전투기 엔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일본 방산 전략의 커다란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또한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중국의 WS 시리즈 엔진은 여전히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성과는 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 역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엔진 기술 확보를 계기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소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조종밀 주조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즉, KF-21 엔진은 단지 군사용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산업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공군의 전력 운영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은 정비 주기가 짧고 부품 수급이 빠르기 때문에 작전 가용률이 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유사시 공군이 훨씬 더 높은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해 몇 주씩 걸리던 정비가 이제는 국내에서 하루 이틀 만에 해결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미래 항공 전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이미 KF-21 기반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그 핵심 엔진이 바로 이번 국산형이다. 인간 조종사가 없는 차세대 전투 플랫폼의 중심에
한국형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전투체계와 결합해 완전 자율 전투기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된다. 결국 이번 엔진의 등장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의 안보 전략을 새롭게 정의했다. 기술의 자립은 곧 국방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부품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KF-21의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서 한국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 주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1950도라는 수치는 단순한 열적 한계를 넘은 기록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적 자존심이자 세계 5대 항공, 엔진 보유국으로 도약한 상징이었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이다. 미국의 항공 분석가 마이클 코엔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단 20년 만에 항공산업의 기초부터 첨단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구축했다. 이는 기적이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기술을 한국은 절반의 시간 안에 따라잡았다. 실제로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졌던 것이 불과 10여 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유럽의 군사 분석 기관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스 국방평론가 줄리앙 베르네는 한국의 KF-21 엔진이 상용화되면 유럽 내에서도 기술 제휴를 요청하는 나라가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엔진 내구성과 열 효율은 이미 유럽 엔진 제조사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단지 아시아의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엔진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 현재 ADD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변형형을 개발 중이다. 이는 2000도 이상을 견디는 극고온 엔진으로 향후 초음속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히 항공 엔진 강국을 넘어 세계 전략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국산 엔진은 한국의 산업 전반에도 거대한 파급력을 불러왔다. 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정밀 주조, 열 처리, 터빈 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면서 국가 전체의 기술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KF-21 프로젝트는 엔진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진화를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독립, 산업 자립, 안보 자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 각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한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럽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F3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한국이 먼저 성공할 줄은 몰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술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 진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국의 WS 시리즈 엔진이 여전히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1950도급 엔진을 실용화한 것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논의까지 등장했다. 이는 동아시아 군사기술의 중심이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한 준비가 한창이다. KF-21 엔진을 토대로 한 차세대 고출력형, 저소음형, 그리고 스텔스 엔진의 개발이 이미 착수되었다. 이를 통해 KF-21 블록 3유 모델은 세계 최상위급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진화할 전망이다. 또한 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한 무인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해상 함재기 프로젝트도 병행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지 현재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항공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이뤄낸 1950도는 단순히 기술의 한계치를 넘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존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항공기술의 주인공이다. 이 말처럼 KF-21 엔진의 독립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의 본질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운다. KF-21 엔진의 1950도는 숫자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항공기술의 방향을 바꾸게 될